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스노우플레이크의 홍종현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아젠다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앞에서 중간에 나와 있던 아젠다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처음은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 분석, 두 번째는 지오스페셜 지리 데이터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QL의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정의를 먼저 내려보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의 추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된 데이터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시계열 데이터는 전 산업군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거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리고 향후의 비즈니스를 예측하려고 하게 되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서 이상 현상을 미리 감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패턴을 파악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추가된 여러 가지 함수나 구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샘플링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계열 분석에서 다운샘플링이라는 개념은 데이터의 시간 해상도를 낮추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빈번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덜 빈번한 간격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요약해서 만들기 때문에 특정한 값을 하나하나 찾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패턴을 찾는 데 용이한 그런 방법인 거죠.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집계 함수들이 사용됩니다. 이럴 때 그러면 다운 샘플링을 위해서 데이터의 시간 간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타임 슬라이스 함수가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이고요. 구문을 보시게 되면 글씨가 좀 보이실까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1초 간격으로 수집된 데이터인데요. 이거를 5분 간격의 데이터 빈으로 만들어서 각 데이터 빈별로 데이터를 집계한 쿼리입니다. 물론 SQL 함수만 가지고도 시간의 간격을 정의를 할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예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 슬라이스 함수를 쓰시게 되면 쿼리가 좀 더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사한 시간을 조인하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조인 방법인 에즈 오브 조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요. 각각에 보면은 데이터가 시스템에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기록하는 시간 때문에 두 개의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반적인 조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인하게 되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다 누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조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먼저 데이터를 정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방식으로 루핑을 돌리면서 하나씩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에즈 오브 조인을 사용하게 되면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사한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조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잡한 쿼리 대신에 간결한 쿼리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쿼리 예시를 보시게 되면 왼쪽은 1초 단위로 측정된 데이터고요. 오른쪽은 5초 단위로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두 개의 시간차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 조인을 할 수가 없는데 매치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정의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유사한 범위에 있는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조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죠. 다음은 range between이라는 새로운 구문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row between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10초 간격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row between 구문으로 6개 row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이거를 row between이 아닌 range between으로 명시적으로 1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두 개는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떤 이유든 간에 데이터가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측정되어 있는 결과 사이사이에 데이터가 추가로 더 수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똑같이 6개 로우를 지정하게 되면 이 정도 범위, 그리고 레인지 비트윈으로 1분을 지정하게 되면 범위가 다르게 되죠. 그 두 개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쿼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5초 간격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12개 행을 가져온 것과 1분으로 지정한 것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두 개의 값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적인 용도에 따라서 이전 몇 개 행을 가져오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하는 측면에서 두 개의 옵션이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시계열 분석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좀 쭉 나열해 볼 건데요. 기본 통계적인 함수는 뭐 꼭 시계열 데이터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값이 데이터 집합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나타내는 그런 상대 빈도 같은 이런 값을 계산해서 쓸 때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데이터 분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예를 들면 셀러리에서 급여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값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수학 함수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표준 편차나 분산 같은 값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토시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통계 분포 이렇게 곡선이 있는 통계 분포에서 양쪽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나 두꺼운지 얇은지 얇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스큐를 통해서 데이터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어느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 워터마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워터마크는 데이터가 모두 도착했음을 알리는 어떤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에 해당되는 값을 찾을 때 맥스바이나 민바이 같은 구문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윈도우 함수를 통해서 여태까지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시계열 분석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구문, SQL 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를 한번 응용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응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모델링에서 많은 시간을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보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데 시간을 더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서 시계열 함수를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어떻게 중간중간 비어있는 값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결측값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결측값을 채우는 것을 인터폴레이션 보관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보관 작업은 머신러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결측값이 있는 상태에서 머신러닝을 돌리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든 채워야 되죠. 근데 아무 값이나 채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의미가 있는 값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채우는데 앞에 값, 뒤에 값을 선형적으로 관련을 지어서 선형 곡선을 만드는 것들은 선형 보관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비어진 공간을 매끄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다항식이랄지 아니면 스플라인 같은 보관법도 있습니다. 쉽게는 그냥 앞에 값 또는 뒤에 값을 가지고 채워버리는 그냥 쉬운 방법으로 전진 또는 후진 메꾸기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즈 오브 조인이나 윈도우 함수 그리고 SQL 펑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진 채우기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본 것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선형 보관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려본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는 매직 리코그나이즈라는 새로운 신텍스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예제 중에 가장 긴 예제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SQL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어떤 패턴을 찾는 SQL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왼쪽 그림에 있는 게 이제 두 개 회사의 주식 그래프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주식 그래프에서 V자형 곡선을 나타내는 패턴을 찾아보겠다 하는 게 오른쪽 SQL인데요. 거의 프로그램 같은 수준의 SQL이죠. 결과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회사의 1일에서 4일까지 그리고 두 번째 회사의 4일에서 8일까지 구간이 V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일에서 5일까지, 5일에서 8일까지, 그리고 8일에서 10일까지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타내게 됐네요. 자, 이런 새로운 구문들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지리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오스페셜 데이터는 지구상의 특정 위치나 영역과 관련된 데이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타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를 활용하는 분야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저희 일상에 굉장히 현실적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나 교통의 흐름을 파악해서 신규 매장의 입지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위험 지역이나 혼잡 지역, 날씨, 지역 행사 이런 것들을 분석 예측해서 재난 관리를 미리 예방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지구상의 정보를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떻게 담고 있느냐, 이 부분은 일단 지오메트리라는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는 지구를 2차원적인 평면으로 인식시켜서 그 지구를 표현하는 좌표계입니다. 그런데 입체를 2차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당연히 왜곡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넓은 지역보다는 작은 지역에서 빠른 연산에 용이한 게 지오메트리 타입이에요. 반면에 지오그래피 타입은 지구를 그러니까 구형 그 자체를 인식시켜서 공률을 고려한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든지 지구상의 어떤 특정 위치에 대해서 파악한다든지 하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위치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데이터 타입이 H3라는 데이터 타입을 또 한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H3는 우버에서 효율적인 지리 정보 연산을 위해서 개발된 데이터 타입과 연산 함수인데요. 이미 많은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널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지구를 정육각형의 그리드로 나눴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다 매핑을 시켰습니다. 왜 정육각형이냐면 중심에서부터 외곽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도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삼각형이나 사각형에 비해서는 원에 가깝고 팔각형이나 더 이상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겹치지 않고 아주 좋은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을 유니크한 값으로 매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특징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육각형이 딱 하나의 사이즈가 아니고 해상도의 개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해상도로 가면 좁은 지역에서 작은 세밀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저해상도는 넓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의 통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리 관련된 연산도 이런 해상도의 개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고해상도를 저해상도로 바꾼다는 의미는 좀 더 넓은 지역의 통계를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유리하게 연산할 수 있는 H3 타입이 지원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미 이런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노플레이크도 이렇게 H3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H3를 지원하고 있는 많은 오픈 소스와 연계도 원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리 정보 시스템들은
일반적인 RDBMS에서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빅트리와 같은 일반 인덱스가 아니라 별도의 특수한 지리정보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몇 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스노플레이크는 인덱스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 정보를 좀 더 빨리 연산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은 서치 옵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이네이블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리 정보에 대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 이미 수많은 지리 정보와 관련된 함수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미 다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를 들어가서 보시면 200개 넘는 지리 정보 데이터와 서드 파티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여드린 데모는 뉴욕의 각 지역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택시의 이용에 대한 예측을 학습하는, 그러니까 모델링하는 과정을 좀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택시 이용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클릭 몇 번만으로도 제 로컬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이 용이하죠.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을 돌리기 전에 먼저 전처리 작업을 거칠 거예요. 그 전처리 작업은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하고 있는 노트북 화면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우선 택시 이용 기록 중에서 모두 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위경도가 정상적으로 기록된 데이터하고 뭐 1분 이상 그리고 10m 이상 움직인 운행 기록만 먼저 선별합니다. 그리고 H3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된 각 지역별로 택시의 운행 횟수를 집계를 하게 되죠. 이 중에서 데모 속도를 위해서 이제 각 지역별로 100만 번 이상 픽업이 됐던 지역만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외에도 추가적으로 뉴욕 지역에 있는 이벤트 정보까지 다 통합해서 모델링에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로 두 가지 이제 갈라서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나눈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돌리게 됩니다. 머신러닝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코텍스 ML 포캐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측 모델을 가지고 마지막 일주일간의 운행 횟수를 예측하는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든 데이터가 실제 결과와 얼만큼 예측 정보가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통합하고요. 그 통합된 테이블은 이제 어떤 게 이제 그 실측값이 그러니까 예측한 값이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 평가 매트릭을 내부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스트림릿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스트림릿 애플리케이션 만든 것도 이렇게 이름 지정하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라고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클릭만 함으로도 바로 샘플 소스가 만들어지고요. 이 샘플 소스는 지우고 데모용 소스로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로 바꿔서 넣습니다. 이 소스 안에서 사용되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있는데요. 추가를 하는 과정도 매우 간단합니다. 위에서처럼 검색하고 클릭 이렇게 하면은 바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추가돼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실행 버튼 누르게 되면 아까 이제 예측 모델로 만들어놨던 테이블에 대한 값이 이제 지도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측값과 그 다음에 예상했던 값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제일 거리가 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잘못 예측했던 쪽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느 쪽인가 봤더니 뉴욕에서 가까운 어떤 그 공항, 라과디아 공항인 것 같아요. 자, 여기 공항 주변이 이제 예측이 좀 잘못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제 시내 한가운데 있는 센트럴 파크 주변이 되겠네요. 이제 상세 내용을 보니 전반적으로는 틀리진 않았는데 저 6일, 7일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지금 이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택시의 운행 횟수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델 학습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항 주변이 많이 틀린 거 보니까 비행 스케줄 같은 것도 더 추가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벤트 전반적인 이벤트에 대한 정보, 뉴욕에 대한 이벤트 정보를 가져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6일, 7일 뭐 요 부근에 있었던 센트럴파크 주변에 또 다른 어떤 기록되지 않은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더 수집을 해서 이제 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 계속 순환하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제 이 모델을 좀 더 정교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데모는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그 스노우플레이크 서밋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었어요. 올해 특히 많이 됐는데 그 중에 SQL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용자가 원하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트랜스폼 그리고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필터 함수가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배열 요소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트랜스폼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배열 요소에 필터를 걸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필터 함수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표현식이나 아니면은 컬럼들 간에 그 제일 큰 값을 찾을 때 보통 greatest나 least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이 중에 어떤 값이라도 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널이 리턴돼 버려요. 그래서 MVA로 다 컬럼에다가 그걸 다 씌워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greatest ignore nulls 또는 least ignore nulls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널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컬럼 중에서 제일 큰 값 또는 제일 작은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피벗 기능인데요. 피벗팅은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뭔가 비교하고 요약 관리할 때 되게 편리합니다. 예시에서처럼 지역별 그리고 분기별 매출 통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용이하게 그 분기를 옆으로 쭉 보고 싶으면 피벗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피벗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신텍스와 같이 피벗 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피벗에 사용되는 이 컬럼, 쿼터 컬럼에 Q1부터 Q4까지 데이터를 내가 모른다 하면 이 쿼리를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쿼리를 돌리기 위한 또 다른 SQL 제너레이션을 해야지 돼요. 이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다이나믹 피벗이라고 해서 그냥 인절에 n이라는 컬럼만 주면은 이 컬럼, 쿼터 컬럼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자동으로 피벗을 합니다. 그리고 인절에 서브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쿼리 자체도 여기서 피벗팅할 컬럼조차도 필터링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목도 마지막이죠. 자, 보통 우리가 쿼리를 작성하게 되면 흔히 많이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셀렉트 절을 제가 커멘트 처리를 해볼게요. 딱 막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윗줄에 있던 그 컬럼의 컴마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죠. 이것 때문에 신텍스 에러를 겪어보지 않았던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마지막 셀렉트 절의 마지막 컴마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앞에서 여태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것보다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주석 처리할 때 굉장히 용이해졌고요. 쿼리를 제너레이션해서 만들 때도 마지막 컬럼 뒤에 컴마를 지우는 그런 로직은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급하게 타임 시리즈부터 해서 지리정보 분석 그리고 SQL의 업데이트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기능들은 모두 다 GA에 있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마지막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400불짜리 크레딧을 제공하는 계정을 만들어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세션이자 오늘 전체 행사의 마지막 세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